인생의 갈림길에서 타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선택지가 좋을지 B 선택지가 좋을지 보통 양자택일 스프레드를 많이 쓰시죠? 그런데 양자택일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이 첫 번째 카드가 A 선택지와 B 선택지의 교집합에 있기 때문에 초보 때에는 이 첫 번째 카드 해석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A 선택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카드 3장. B 선택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카드 3장. 이렇게 카드 3장씩 뽑아서 비교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양자택일 스프레드를 쓰는 것과 카드 3장씩 뽑아서 비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양자택일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카드가 두 가지 선택지의 교집합이 되죠. 즉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미래가 조금 더 좋은 미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중에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 현재 상황은 변하지가 않죠. 근데 이 현재 상황을 기준에서 봤을 때 A가 좋으냐 B가 좋으냐 이런 걸 물어볼 때 효율적인 타로 배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 선택지 3장, B 선택지 3장 이렇게 뽑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렇게 뽑게 되면 첫 번째 카드, 즉 기점이 되는 카드가 서로 각각 다른 카드가 나오게 되죠. 미래의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자택일 스프레드에 비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선택지나 B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 어떤 미래의 흐름으로 진행될 것이냐, 주로 미래의 상황을 궁금해할 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질문은 이 내담자분이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A 대학원에 가는 것과 B 대학원에 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질문을 하신 상황입니다. 자, A 대학원부터 볼까요? 제가 초급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드가 어디에 테마에서 나오면 어떤 의미다, 이 구체적인 의역 단계에서의 그 키워드나 결과를 외우는 건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경우의 수처럼 타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도돌이표를 계속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큰 뼈대, 큰 개념에서 봤을 때 이 카드는 어떤 상황이냐, 이 숲부터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4번의 상황입니다. 4번은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상황을 말해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변화가 없냐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없는 상황이래요. 내담자의 현실적인 상황에 변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현재 이 내담자의 현실적인 역량을 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A 대학원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냐면 저울에 합당한 사람에게 결과물을 주고 있죠. 나는 그 결과물을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즉 A 대학원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내가 가진 역량만으로도 결과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인 변수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손해볼 게 없는 곳이죠. 그래서 어떤 결론으로 가게 되냐면 빨리 그 목표를 탈취할 수가 있대요. 그 결과 더 큰 목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전차는 이제 더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얻은 그 결과물 때문에 더 큰 목표를 얻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 대학원은 먼저 8번의 상황이에요. 8번은 통제와 질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꾸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변화가 없다 못해서 계속 그 상황의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통제와 질서 있는 상황이냐면 현실의 측면에서 통제되고 질서 있는 상황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비즈니스, 사업, 거래 이런 질문이라면 꾸준히 결과물, 수익을 얻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이제 학업이잖아요. 학업에서는 내담자가 꾸준히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또는 내담자가 해야 될 것들이 꾸준히 계속 주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꾸준히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냐면 환경에 도움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상황에서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뜻은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또 이게 결합의 카드인데 주변을 보면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즉, 그 대학원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학우들이나 대학의 환경적인 조건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의 진행 방향에서, 학업에서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 결과 악마 카드의 상황으로 이어져요. 근데 악마 카드 보통 뭐 유혹이다, 뭐 나쁜 거다, 유흥이다, 이렇게 나쁜 의미로 아예 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뭇잎에 집중하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입니다. 이 카드만 보면 내가 외운 게 생각나서 다른 것들이 아예 보이지가 않는 거죠. 큰 뼈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악마 카드는 구속되고 사로잡히는 카드예요. 이게 뭐 나쁜 것에 구속되고 뭐 사로잡힌다는 뜻이 아니라 그 대상이 무엇이든 내가 사로잡힐 수 있는 그 강력한 끌어당김이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민 상황이 공부잖아요. 학업이기 때문에 내가 점점 그 분야에 몰입하게 되고 계속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악마 카드에서 느슨한 쇠사슬이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내가 충분히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계속 자꾸만 더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담자가 재미를 느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점점 더 그 학업에 몰입하게 되고 더 깊은 분야로 들어가게 되고 점점 더 전문성이 깊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A 선택지와 B 선택지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 선택지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도 충분히 빠르게 보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보상,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더 진출하고 더 발전하는 상황이 된대요. 즉, 내담자가 하고자 하는 일의 분야에서 더 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B 선택지는 뭐예요?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A 선택지보다는 바로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점점 더 몰입하게 되고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죠. 즉, 더 큰 무대로 진출할 것이냐, 연구직으로 갈 것이냐, 그 차이가 이 카드 선택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A 선택지는 첫 번째 카드가 4번이고 B 선택지는 8번이잖아요. 4번의 상황이 강화된 게 8번인 거지 큰 관점에서 보면 비슷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내담자가 받는 그 압박의 강도는 8번의 상황이 더 클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변화가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변화가 크지 않아요. A 선택지로 가든 B 선택지로 가든 큰 변화는 없는데 빨리 결과물을 내가 얻을 수 있느냐, 내 역량을 더 신장시켜서 더 나아가고 몰입하고 연구직으로 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양자택일 타로는 사실 어떤 미래가 더 좋은 결과인지 보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A 선택지와 B 선택지 중에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 가치가 어느 것에 더 부합하는지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본질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타로 알려주는 남자를 친구 등록하시면 가장 빨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